제가 그 예전에 시골에서 1년 정도 산 적이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6학년 때였는데요. 그때 어디였었냐면은, 경남의 부곡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창원시 쪽에 있는 부곡이라는 곳인데, 거기 부곡하면 생각나는 게 손님 있습니까? 부곡 하와. 그렇습니다. 어머니가 어느 순간 거기를 가신다는 이유는 뭐냐면은, 일본에 있는 어떤 제일교포, 돈 많은 제일교포가 워터파크를 하나 만드는데, 공사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거기서 내가 뭔가 장사를 하면은 될 것 같다. 그래서 거기 어느 정도의 인맥 구조가 없는 상황이부터 그쪽으로 내려가셨죠. 내려가셔서 이제 밥집을 했는데 어머니가 그래도 너무 깡촌이다 보니까 어머니 밥을 좀 잘한다는 얘기가 들어왔어요. 왜냐면 샐러드에다가 케찹이랑 마요네즈 해서 샐러드 하고 과일 안주 이런 것도 좀 만들어가지고 주셨는데 그게 좀 괜찮은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동네 아주머니라든지 이런 분들이 영업 끝나시면 이제 고수도 치러 오시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어머니랑 죽이 잘 만드셨던 분이 다방 주인하고 그 다음에 미장하시는 분하고 얘기를 했는데 저희 어머니는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비즈니스니까 분위기가 어느 순간 이상하게 해가지고 좀 그런 얘기가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어머니 미신 같은 거 안 믿거든요. 내가 진짜 희한한 얘기를 하나 들었다 하고 미장원 하시는 분이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건 뭐냐고 얘기하시니까 이제 택시 운전수가 하면 왔었는데 그 양반한테 들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거기 너무 시골이라 가지고 포장이 안 된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다 넘떠렁이고. 그런데 이제 가로등도 없거든요. 굉장히 어두워요. 근데 그쪽 택시를 하시는 분들 불문 일이 있습니다. 길고개라는 곳이 있는데 그쪽에 이제 1시 후에는 절대 영업하지 않는다는 불문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뭐 다양한 건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때 시골이니까 손님이 없어서 안 하는 것도 있고 두 번째는 안전사고 문제도 있죠. 가로등도 없고 신호등도 없는 곳이기 때문에. 근데 어떤 직원이 거기서 일한 지 얼마 안 된 직원이 어느 순간 서울에서 내려오신 손님을 태우고 거기 갔다가 이제 손님 목적지에다 내려놓고 돌아오는 과정이었대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시간이 12시 49분 정도 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보니까 그때 불문율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불안해가지고 이제 쭉 가고 있는데 그게 좀 무서운 게 좀 덜한 게 뭐냐면은 비포장길을 좀 지나서 이제 부곡으로 들어가는 길에는 포장이 돼 있어요. 길이. 거기까지 가려면 한 시간이 좀 빠듯하긴 한데 거기까지만 가면 되지 않겠나 해서 갔는데 앞에 어떤 여자가 쓱 걸어오더랍니다. 택시를 타고 딱 갔는데 직감적으로 이게 뭔가 안 좋다 그걸 느끼게 된 거죠. 그래서 이렇게 딱 가고 있는데 손을 흔드는 거예요. 태울까 말까 했는데 아이씨 어차피 이제 복귀해야 된다 싶어가지고 일단 무시하고 이렇게 등을 끄고 갔답니다. 갔는데 그 여자가 이렇게 쓱 쳐다보더래요. 뒤에서 거리가 멀어졌는데 뭐지라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그 여자가 다다다다다 뛰어오는 거예요. 다다다다다 뛰어오는 거예요. 뒤에서 백밀러를 이렇게 딱 봤는데 굉장히 화가 나고 무서운 표정으로 쫓아오는 거예요. 직감적으로 이거는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판단한 거예요. 그러면서 왜 1시 이후에는 영업하지 말고 바로 회사로 들어와라라는 그 얘기가 이제 이해가 가는 거죠. 미친듯이 악셀을 밟았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비가 주룩주룩 내려서가지고 진흙탕이었던 상황이었고 진흙탕에 와이퍼 이렇게 타다닥 붙어가지고 띠띠띠띠띠 그러면서 이렇게 가고 있고 속도는 제 속도가 안 나오고 있고 미친듯이 이렇게 가고 있었어요. 비가 부슬부슬 내리니까 앞은 잘 안 보이겠죠. 라디오도 막 미친듯이 가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는 가로등이 딱 보이는 거예요. 포장도로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거죠. 포장도로 위로 탁 올라갔어요. 근데 뒤로 보니까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어와서 그 트렁크 뒤쪽까지 이제 왔는 것처럼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야 여기서 이제 나 골로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눈 딱 감고 핸들 팍 꺾어가지고 포장도로 위를 드드득 올라갔답니다. 올라가고 미친듯이 이렇게 밟았는데 아니나 다를까 포장도로로 들어가고 난 다음에는 연기처럼 싹 없어지더라고요. 돌아보니까 없는 거야. 그 이상한 걸 맞다 이래가지고
무서워서 가지 못하니까 네. 바로 택시회사로 도착을 해가지고 직원 숙소가 있어요. 그 잠자는 숙소에 들어가지고 이불 뒤집어 쓰고 날 박을 때까지 이렇게 더더더더 떨면서 있었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가보니까 이제 조회를 하잖아요. 택시 운전수들이 이제 아침에 조회를 하는데 사람들이 다 모여서 웅성웅성거리고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뭔가 싶어서 가보니까는 자기 택시 뒤편에 사람들이 싹 모여있는 거예요. 뭔가 싶어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미치고 싹 보니까 자기 택시 뒤에 범퍼하고 드렁크 쪽 있지 않습니까? 손톱 자국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손톱 자국이? 예.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람은 택시를 그만뒀대요. 그리고 이제 자기가 이제 원래 살았었던 다른 지역으로 가는데 그 얘기를 이제 미장원 아줌마한테 얘기를 드는 거예요. 자기 그런 얘기를 듣고 난 다음부터 자기도 밤에 안 돌아다닌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참고로 재밌는 건 뭐냐면은 옛날에 거기에 어떤 사건이 있었고 어떤 사건 내막이 있었는지 저는 몰라요. 근데 이런 얘기는 있다고 합니다. 또 밤늦게 고기 같은 거 사들고 가지 말라는 얘기 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피면새를 맡아가지고 따라 붙는다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좋은 것들이 붙는데요. 그런 것처럼 어디 가다 다 잡기는 있고 뭔가 사연은 있고 그런데 운이 나쁘게 뭔가 걸린 거겠죠. 제가 봤었을 때는 데려다가 줬던 소울에서 어떤 손님이 고기를 싸들고 갔는 건지 아니면은 그때 서울에서 온 사람이 상집에 가가지고 하여튼 작기들이다 여러 가지 엮여가지고 왔는 건지는 정확하게 잘 모르겠지만 손톱들이 다 까졌어. 그랬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얘기의 교훈은 뭐냐면은 하지 말라는 것이 하지 말자. 반드시 그거는 뭔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지 말라는 거다. 예, 그런 걸로 끝맺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